자, 다음은 기피입니다. 자, 18조. 자, 검사와 피고인은 자, 밑줄 그시고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항보죠. 자, 변호인은 밑줄 그시고 가로 열고 자,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가로 닫고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단 신청권자는 누구다? 검사와 피고인이다. 변호인은 신청권자는 아닌데 밑에 자, 필기하죠. 자, 변호인은 이 경우에 고의권이 아니라 대리권만 갖고 있어요. 대리권으로 보기 때문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해서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피 신청을 포기한 때에는 변호인의 기피 신청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어떤 경우에 기피 신청할 수 있는지 1번, 2번을 묶으시고 자, 재척사유가 있는 때 재척사유 밑줄 그시고 우리 재척사유 앞에서 배웠죠. 그 재척사유는 모두 다 기피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척사유가 기피사유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쵸? 재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안 물러납니다. 자, 그럴 때 검사나 피고인은 기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때 역시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 에서 두 번째 줄에 당사자 신청 밑줄 그시고 자, 구별 개념 읽어보시고요. 기피사유 말씀드렸듯이 재척사유는 모두 다 기피사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불공정한 재판 염려 관련 판례 있는데요. 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하는 것은 주관적 밑줄 X, 주관적 사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얘기죠. 자, 객관적 동그라미.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행위자 입장이 아니라 통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자, 통상인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죠? 자,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불공평한 재판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출제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관련 판례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심히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밑줄 그시고 즉 인격권 침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기피사유가 될 수가 있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판례 나오는데요. 심리 도중에 유죄의 예단을 할 때 그때는 기피사유가 된다. 유죄라는 거죠. 유죄의 예단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단정되어 있는 말 이것은 우리 피고인이 갖는 무죄 추정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피사유가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 보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기피사유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 친소관계, 소송지휘권 행사, 증거 신청을 했는데 채택하지 않았다든지 공소장 변경 신청했는데 불허했다든지 채택하지 않았다든지 증인신문을 제지했다든지 증인신문사항 미제출을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시켰다든지 재심 대상 판결에 관여했다든지 이런 사유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방금 정리했던 것처럼 자, 1번에서 유죄의 예단을 미리 판단했을 때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사유가 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채택하지 않았다든지 이미 한 증거 결정을 취소시켰다든지 증인신문을 제지했다든지 그리고 방금 읽었죠? 증거신청 채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검은색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재정신청 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여기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았다든지 공판기일에 어김없이 출석하라고 촉구했다든지 이것은 뭐죠?
소송지휘권 행사이기 때문에 기피 사유가 안 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있다든지, 밑에 미제출을 이유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시켰다든지, 또 이송 신청에 대한 가부 판단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든지, 소송 진행한 건 좋은데요. 가부 판단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국손 변호인을 통하여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었다든지, 뭐 어쨌든 이것도 국손 변호인을 통해서 해라! 라는 말도 소송지휘권 행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피 사유가 안 된다. 되는 것은 1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갑니다. 방금 읽었죠? 신청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변호인도 되는데요. 대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청 대상 보죠. 자, 기피 신청 대상은 개별 법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관은 현재 직무집행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법관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때는 직무집행 중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배제되어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은 부적법해야 되겠죠. 그치? 이 사람 배제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봤자 이익이 나지 않잖아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청은 부적법하다. 됐고, 신청식입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형소법에는. 민소법에는 있지만 형소법에는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기 제한이 없는데 그나마 다수설은 판결시까지를 하라. 이게 다수설입니다. 물론 소수설은 변론 종결 시설도 있는데 우리 다수설은 판결 선고시까지 하라. 따라서 판결 선고 이후에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결 선고시까지 하라는 것은 학설이에요. 판결 선고시까지 하라는 것은 판례가 아니고 학설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판결 선고 이후에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건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밑에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됐잖아요. 선고가 되어 버렸다면 그 이후에 그 기피 신청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익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방식법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서면이죠. 서면이 원칙인데 적으세요. 원칙. 예외적으로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누구에게 할까? 합의부 같은 경우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야? 합의부지 뭐야? 합의부. 그 합의부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같은 경우는 당해 법관, 그쵸? 단독판사지? 그 사람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 다음 사유소명. 이 기피라는 게요. 어떨 때 많이 쓰이지? 소송 지연 할 때 소송 지연하고자 기피하는 게 많잖아. 최근 사건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사건 생각하시면 되죠. 이재명 밑에 있는 그 이화영이라는 경기 부지사. 그쵸? 그 사람도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기피 신청하고 기각될 때까지 2, 3개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끄는 거야, 이렇게. 판결이 지연되게 나오려고. 중간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앞에 나오면 그 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도 끌었고 이재명도 또 끌었잖아요. 뭡니까? 재판의 병합 분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기피라고 하는 것이 소송 지연 하는 목적에서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 밑에 구조가입니다. 자 기피 신청을 하려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죠. 원인. 기피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또 기피 사유는요. 이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입니다. 3일 동그라미. 그리고 서면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밑에 판례 보면 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밑에 기피 신청서에 기재된 기피 이유만 갖고서는요. 기피 이유만 갖고서는 소명 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 법 19조 법조문을 두고 있는 것은 소송지연 방지하기 위하여 그나마 자구책을 마련해 놓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죠. 그러면 이 법원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 첫 번째, 기피가 부적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부적법한 경우에 처리 방식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적법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피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전문가죠.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두 번째로서는 19조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19조 규정이라는 것이 여기지? 그치?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는 이조문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났음에도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기각입니다. 다시 한번. 소송 지연이 명백하다. 그러면 바로 기각입니다. 그리고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누가 기각시키나요? 신청을 받은 당해 법원. 여기 뭐야? 이 합의부지. 그렇지? 합의부. 그리고 법관. 누구였지? 앞에 비슷하잖아. 수명법원, 수탁판사, 단독판사지.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아시겠죠? 즉 기피 신청을 받은 합의부, 기피 신청을 받은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가 바로 직권으로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이것을 기피 신청 받은 합의부나 단독부가 바로 기각시킨다고 하여 이것을 간이기각이라 해요. 간이기각. 기각 절차를 간소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직접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으로 기각시킨다. 즉 별도의 재판부에 의하지 않고 바로 기각시키는데 그치? 이것을 간이기각을 합니다. 간이기각. 이것은 소송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마련한 규정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이 형소법 20조를 갖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 측에서 소송 걸었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위헌 결정이다. 위헌이다. 아니 이 합의부나 단독부에게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하여 당신네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기피 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기각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신청했겠지.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언제? 옛날에. 그러니까 2006년도일 거예요. 2000년 초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 내렸다. 이건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요 기각결정 있지? 이 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즉시 항고에 대하여는 유일하게 원래 즉시 항고를 하면 이 정지호가 있습니다. 정지호가 있는데 유일하게 정지호가 없는 게 이거야. 그래서 이 항을 체크하시고 이 기각 요게 뭐야? 적어보세요. 이걸 밑줄 그시고 이걸 이퀄 적으세요. 간이 기각결정에 대한 요 즉시 항고는 뭐가 없다? 정지효가 없다. 유일합니다. 나머진 다 정지효가 있어요. 요것만 없습니다. 색깔 칠합니다. 어디에서? 간이 기각에서. 됐죠? 즉 별도의 재판부를 두지 않아요. 그 기피 당한 합의부나 단독부가 바로 결정 때린다. 기각결정. 보면 알지. 합의부나 단독부 보면 몰라. 그치? 뻔히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점. 그치? 그리고 3일이 지났음에도 서면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뻔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가 기피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9년형 맞았지. 9년형.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기에 늦은 기피 신청. 이유 없음이 명백한 기피 신청.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예가 됩니다. 기피 여기 나와 있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통해서 종합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죠.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 신청은 그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기피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도 각하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각하란 말을 썼는데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이퀄 간이 기각결정. 기각결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각이야, 기각. 뭐 각하라 썼지만 말씀드렸듯이 간이 기각을 말합니다. 자, 됐고요. 올라가면 판결 선고 절차가 시작되어 그 밑에 기피 신청과 동시에 선고 절차를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그치? 시작과 동시에 기피 신청과 동시에 선고 절차 정지를 때리는 것은 야 이건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죠. 명백한 것이므로 당연히 부적법하다 볼 수 있겠죠. 그런 판례입니다. 적법한 경우를 봅니다. 여기는 쉬었다 할게요.